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6일 동안 3,000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최대 추방작전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카드로 수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단속국은 불법 체류자 하루 체포 규모를 수백 명에서 1,200명 내지 1,500명으로 늘려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틱톡 미국 운영권 인수 경쟁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민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 국기원이 한미동맹과 문화공공외교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첫 주 6일간 불법 입국자 3,000명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보스턴과 뉴욕, 뉴악, 볼티모어, 애틀란타, 덴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투싼 등 20여 개 도시들에서 동시다발 연쇄적인 단속을 벌여 15개국 출신 3,000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다음 날인 21일부터 26일까지 1,006일 동안 미 전역 20여 곳의 도시들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벌여 3,000명을 체포한 것으로 아이스가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아주 잘 전개되고 있다면서 살인자 등 수많은 형사범죄 악당들부터 체포해 모두 미국 밖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ery well. We're getting the bad, hard criminals out. These are murderers. These are people that have been as bad as you get, as bad as anybody you've seen. We're taking them out first.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매일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와 신병을 인수하는 수감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일요일인 1월 26일 956명이나 체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24일 금요일 하루에 593명, 23일 목요일에는 53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은 주말이기 때문인 듯 286명 체포로 가장 적었습니다. 아이스가 공표를 시작하기 전인 첫날 21일 반나절과 20일 하루를 합해 33시간 동안 5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팍스뉴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를 합하면 2,850명이지만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숫자들을 감안하면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추방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과는 달리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다수는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갱단한 등 형사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중간 통계로 1,300명을 체포했을 때 77%인 1,000명이 형사범죄자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그러나 핵심 타겟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같이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모두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it's concentrating public safety threats, national security threats. That's a smaller population. So we're going to do this on priority base, as President Trump's promised, but as that aperture opens, there'll be more arrests nationwide. If you're in the country illegally, you're on the table. 아이스와 미 언론들은 실제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출신 MS-13 갱단원들과 콜로라도 오로라를 거점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조직원들이 다수 체포되고 있다고 일부 사진까지 곁들여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주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가 매일 공개하고 있는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형사범죄 전과는 없으나 불법 입국자들과 함께 한인들처럼 오버스테이,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자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보스턴과 뉴욕, 뉴악, 볼티모어, 애틀란타, 샌앤토니오, 엘파소, 시카고, 세인트폴, 세인트루이스, 내셔빌,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투산 등 20여 곳에서 불체자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15개국 출신 불체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작전과 함께 수감자 인수와 실제 추방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과테말라에 미군 수송기 3대에 태워 265명을 추방한 데 이어 멕시코 출신들은 곧 추방하고 추방자 인수를 거부하던 콜롬비아에는 관세 부과와 비자 발급 중단 카드로 수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 돌입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체포작전과 함께 추방작전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C-17 수송기에 태워 중남미 국가들로 추방 대상자들을 추방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관세 부과와 미국 비자 발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어 수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군 C-17 수송기 2대에 200명 이상을 태워 추방했던 콜롬비아 출신들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착륙 허가와 신병 인수를 거부하자 관세 부과와 비자 중단 카드로 압박해 사실상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가 일요일 밤에 미국이 추방한 자국민들을 태운 미군 수송기들의 착륙을 허가하고 신병 인수를 수용하겠다고 알려온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C-17 수송기 2대는 콜롬비아 출신 200명 이상을 태워 다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착륙해서 추방 대상자들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자국민들의 착륙 허가와 신병 인수를 거부한 콜롬비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안에 50%로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콜롬비아 정부 관리들에게 발급한 미국 비자를 무효화하고 콜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꽃 수출과 커피 수출 등으로 최대 교육국 미국을 향한 수출길이 막혀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된 콜롬비아 정부가 두 손을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과테말라 출신 추방 대상자 265명이 미군 C-17 수송기 3대로 80명씩 2대, 한 대는 105명이 추방돼 본국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 추방 대상자들은 미군 수송기 운항을 멕시코 정부가 불허하는 바람에 이민 세관단속국이 소유하고 있는 추방용 수송기 10대 중에 4대로 대략 200명의 멕시칸들을 송환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추방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 세관단속국은 수감자인 외국인 범죄자 5,000명 가운데 첫 주간 1,800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1차로 500명 이상을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세관단속국은 수감자들 가운데 1월 23일 373명, 24일 449명, 25일 421명, 26일 554명 등 1,800명을 신병 인수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500명을 추방하면서 미군 수송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선 관세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2월 1일부터 이들 두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펜타닐 마약을 차단하지 않으면 중국에서도 기존 관세의 10% 추가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첫 주간 3,000명을 체포했던 미 이민단속국은 하루 불법 입국자 체포 규모를 1,200명 내지 1,500명으로 배가시키고 언제 어디서든지 적발되는 불법 입국자들은 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3,000명을 체포했던 첫 주간은 시작에 불과할 뿐 둘째 주부터는 터보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추방작전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으나 첫 주간 불법 체류자 체포 규모에는 다소 실망해 대대적인 단속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민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Very well. We're getting the bad, hard criminals out. These are murderers. These are people that have been as bad as you get, as bad as anybody you've seen. We're taking them out first. 트럼프 백악관은 아이스 이민단속국이 미 전역의 지부별로 하루에 불법 체류자 1,200명 내지 1,500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의 최일선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 나서 있는 26개 지부별로 하루 한 곳당 75명씩 체포해야 하며 그에 미달하면 매니저가 문책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민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불체자 체포와 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인 듯 아이스가 발표한 하루 체포자들은 26일 일요일 하루 95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최고 기록은 593명이었는데 근 2배나 급증한 겁니다. 백악관이나 아이스는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루 불법 체류자 체포 목표치는 각 지부별로 할당된 이민단속 쿼터나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추방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톰 오먼 국경총수는 초반에는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체포하는 작전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확대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본격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it's concentrating public safety threats, national security threats. That's a smaller population. So we're going to do this on priority basis as President Trump's promised, but as that aperture opens, there'll be more arrests nationwide. If you're in the country illegally, you're on the table. 이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체포할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불법 체류 신분이면 누구나 함께 체포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위기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가족이나 친지, 일터 동료들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일단 모두 체포되고 그중 형사범죄자 67만 명, 추방령 무시 잠적자 130만 명,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된 신속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되고 있다가 이른 시일 내에 추방되고 일반 이민법 위반자들은 이민 판사의 결정에 넘겨집니다. 트럼프 위기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일요일 시카고에서부터 국토안보부사나 아이스와 CBP 이외에도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담배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샬, 연방교정국 등 거의 모든 연방사법집행기관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틱톡 미국 운영권의 인수전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민간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분의 50% 이상 소유권과 경영 통제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AI 회사 등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투자자 그룹을 통해 틱톡의 글로벌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오라클은 이미 틱톡 인프라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블렉시티가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퍼블렉시티는 틱톡과의 합병을 제안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분 50%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지만 퍼블렉시티의 이사회 구성에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끊어낸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틱톡의 미국 운영권 지분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측에 미중 합작을 제안했고 중국이 이를 거절하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와 관련하여 현재 여러 사람들과 논의 중이라 말하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틱톡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트댄스를 포함한 기존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중국과 단절돼야 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의 이익을 얻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금지했던 틱톡의 재접속을 허용한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첫 임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틱톡의 금지를 했지만 두 번째 임기를 가지기 위한 선거에서는 틱톡이 젊은 층의 지지율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발언하며 틱톡 앱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의 틱톡 유저는 1억 7천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우선으로 판단하여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업데이트를 중단하여 점점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틱톡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Wktv 홍의진입니다.
태권도 국기원이 한미동맹과 문화공공외교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동석 국기원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에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만나 태권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를 이끌고 있는 이동섭 국기원 원장이 지난 20일부터 8일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잇따라 만나 태권도를 통해 한미동맹과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you very much. Taekwondo is a great sport, and it's also something that, especially in a world like it is today, it's something that you need for protection and for many other reasons. 이동섭 국기원 원장은 지난 21일 워싱턴 연방하원 의사당인 레이번하우스 의원회관에서 미시간 출신 11선의 팀 월버그 하원 의원에게 국기원 명예 7단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원장은 태권도가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2일에는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뉴욕 출신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에게도 명예 7단을 수여했습니다. 그레이스 의원은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교실을 개설해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태권도가 스포츠를 넘어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텍사스 달라스 출신의 마크 비세이 하원 의원에게 명예 7단을 수여하며 오는 5월 달라스에서 개최될 전미 전국체전에서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동섭 원장은 뉴욕주 출신으로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의원을 만나 태권도가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초선 시절 이준구 사범과 태권도를 수련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닌 양국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뉴욕주 출신의 톰 수오지 하원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과거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의 성과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이동섭 원장은 준리 대사범이 과거 연방 상하원 의원 350명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했던 역사적 순간을 기리며 2025년 2월 5일부터 미 연방 상하원 의원 체육관에서 태권도 교실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공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태권도 수업은 6명의 의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태권도 구단의 전세계 챔피언 출신이며 세계 태권도본부 이사로 활동하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박천재 교수를 지도 사범으로 선임했습니다. 24일에 이동섭 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뉴욕주 출신의 조 모렐 하원 의원을 만나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모렐 의원은 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 한미동맹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에 이동섭 원장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하원의원 명예단 수여 행사를 기획한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장 겸 한국이민사 박물관장은 이동섭 원장의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연방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을 넘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으로 확장됨으로써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외교적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태권도가 전 세계 차원에서 공공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석 국기원장은 이번 방미 활동에 대해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미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다지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앞으로 태권도가 공공외교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의 중심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는 태권도가 한미동맹의 상징적 가치를 넘어 전 세계적 문화외교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